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기다가 제가 클래스 아티클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자, 아티클 클래스에는 id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지데이트라는 거는 현재 날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아티클 생성자 메서드를 간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t id, 그 다음에 string regidate라고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this.id에다가 id 넣어주고, 그 다음에 this.regidate에다가 regidate 뭐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티클 객체를 만들고 나서 원래 여기다가 아티클 new 아티클 하게 되면 뭐 내가 번호 넣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오늘 날짜 25년, 그 다음에 04, 뭐 03, 뭐 현재 시간 같은 경우는 20시 20,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넣었는데 뭐 08시라 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생성자라는 게 뭐예요?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딱 한 번 실행되는 녀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순간 이제 뭐가 안 된다? 내가 비어 있는, 즉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인자값이 없는 이런 객체를 생성하는 게 불가능하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것도 실행되게끔 만들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한다? 아티클 비어 있는 생성자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메서드 오버로딩 한 거란 말이에요. 메서드 오버로딩 법칙에 의해서 인자값 2개 받는 메서드가 실행되고, 그러니까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인자값을 받지 않는 생성자 메서드가 실행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행되게끔 만들 수가 있다.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나서 아티클 써서 아티클.id 쓰면 당연히 뭐 나와요? 그냥 0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this id를 1. 자, 그럼 this id 1 쓰면 당연히 뭐 나온다? 당연히 1 나오겠죠. 그죠? 1 나오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강사가 여기다 이제 1이라 쓸게요. 1. 그 다음에 얘는 article 2. 자, 이런 식으로 쓰고 나서 마찬가지로 얘도 출력하면 얘도 똑같이 id 뭐 나와요? 둘 다 1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둘 다 1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1씩 증가되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id를 만들긴 할 건데 어떤 id를 만들 거냐면 스태틱으로 id를 만들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이거 스태틱 설명드렸는데 스태틱이라는 건 뭐죠? 얘는 공공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태틱이라는 녀석은 객체가 생성될 때 만들어지는 녀석이 아니라 따로 클래스 영역, 클래스 메모리 영역이 따로 있다 했죠. 그래서 이 last id는 여기에 만들어진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힙이라는 공간에서 여기가 이제 힙이라 했을 때 그 힙이라는 공간에서 객체를 만들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아티클 객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아티클 객체는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id라는 값과 그 다음에 regidate라는 값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여기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데이터에 뭐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할 수가 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공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last id를 0이라 세팅할 거예요. last id. 자, 그러면 last id 0 세팅한다면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하지 않고 저는 뭐 할 거냐면 this id는 그냥 이제 여기다가 last id라 써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여기에는 초기값이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할 거냐? 자, 스태틱도 스태틱 전용 생성자가 있어요. 자, 이게 스태틱 전용 생성자예요. 스태틱 전용. 자, 그러면 얘는 언제 실행돼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생성자 메서드 같은 경우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딱 한 번 실행된다면 얘는 프로그램 실행 시 딱 한 번 실행되는 메서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last id를 0이라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비어있는 비어있는 객체 만들 때마다 last id를 1씩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뿔뿔 last id.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뭐예요? 자, 전이 증가함 연산 같은 경우는 먼저 값을 증가시키고 증가시킨 값을 이제 값으로 사용한다 했죠. 그죠? 넣어준다. 자, 그래서 0에서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객체 만들 때마다 라스트 아이디가 증가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 1, 2. 그러니까 초기 값은 사실 0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라스트 아이디 값을 객체 생성자 메서드에 의해서 1씩 증가시키게끔 만들어 달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다가 저는 뭐 할 거냐면 이 아티클 생성자 메서드에다가 이 녀석이 있는데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자, this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last id 뿔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뿔뿔. 그러니까 1씩 증가시켜줘라.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쓰냐면 오늘 날짜. 아까 여기 썼던 게 지웠네요. 2025 04 03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0시 지금 시간이 바뀌어서 25 30 대충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면 자,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this라는 거는 뭐냐면 비어있는 생성자 메서드에서 this를 호출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채워져 있죠, 그죠? 인자값이 두 개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누구한테 일을 시키냐면 인자값 두 개, 즉 매개변수 두 개 받는 생성자 메서드한테 그 일을 위임시킬 수가 있어요. 위임시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얘가 실행되면 이 아티클 생성자 메서드 요 녀석이 실행되면 누가 같이 실행된다? 얘가 그 다음으로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했을 때 0일 나오죠, 그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 0 썼으니까. 뭐 내가 이거를 만약에 1, 0 하게 하려면 1, 0이야 1, 2 할 거면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객체를 만들었는데 사실 뭐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쓸 거예요. 아티클 한 다음에 아티클 쓰라 쓰고 new 아티클이라 해서 아티클 객체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아티클 객체가 아니라 아티클을 기반으로 한 배열이죠, 그죠? 배열. 자, 그러면 제가 아티클 배열 이제 10이라 쓰면 얘는 몇 칸짜리인 거예요? 이거 아티클 객체를 10개 만든 거예요? 아니죠. 10개 만든 게 아니라 버스 그러니까 사람 10명 탈 수 있는 버스 한 대 만든 거라 했잖아요, 그죠? 자, 이거 했다 해가지고 게시물 10개가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게시물을 10개 담을 수 있는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연결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10이라 쓰면 좀 너무 많으니까 일단 3이라고만 쓰고 여기다 0 new article. 자,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객체를 1, 2. 자, 그러면 객체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지고 각각 공간에 0번째, 1번째, 2번째에 주소값이 연결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articles에 0번째 id 값 출력하면 뭐 나온다? 당연히 이제 1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번째 id 하면 얘는 뭐 나와요? 당연히 2 나오고, 그 다음에 2 하면 뭐 나와요? 3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얘가 실행되면서 last id 값을 1씩 증가시키고 있으니까. 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값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근데 이 녀석은 좋은 코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안 좋지 못하냐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게시물 같은 경우야, 게시물은 3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배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3이라고 딱 픽스를 내놨어요. 그러면 3개 이상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죠? 3개 이상 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3개 이상 담는 게 불가능한데 3이라 써버린 순간 어떤 에러 난다?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입스션, 즉 배열의 길이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게시물이 더 추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더 늘려야죠. 뭐를? 배열의 사이즈를. 그러면 1000이라 늘렸어요. 1000이라 늘리면 딱 게시물을 1000개까지만 담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지 못하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이즈를 늘려가지고 잡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자 요 사이즈에 맞게 메모리가 한 번에 할당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프로그램이 느려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사람마다 컴퓨터가 좋은 사람 있고 컴퓨터가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성능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버리면 어떤 사람은 성능이 굉장히 좋지 못한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뭐예요? 버벅이거나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그걸 따라서 느려지는 걸 따라서 그냥 이렇게 설계를 했다 칩시다. 자, 그래서 객체를 이렇게 4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돌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int i는 0, i는 4, 그 다음에 i 뿔뿔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articles에 i번째 해가지고 여기다가 id 이렇게 출력하면 당연히 1, 2, 3, 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1, 2, 3, 4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걸 4 대신에 여러분들 뭐라 쓸 수 있어요? articles length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length라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지금 현재 1000이죠? 1000이기 때문에 이거 실행하면 당연히 에러 나요. 자, 여기 널 포인터 있으셔 나오는 거 보시나요? 왜 그럴까요? 지금 얘가 세 번째 인덱스까지는 꽂혀있는 객체 주소값이 있지만 지금 어디서? 네 번째에서 걸리는 거예요. 네 번째에서. 네 번째에서 이게 id값 호출하면 그 네 번째 인덱스에 게시물 객체가 연결돼 있다 안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객체가 없는데 그 객체 없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변수한테 객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변수한테 일을 시키면 뭐라고 하냐면 널 포인터 익셉션 나오는 거예요. 널한테 일을 시키면. 자, 그러면 이거는 별로 좋지 못한 코드잖아.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 뭐 물론 요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향상된 폼을 써가지고 article 해가지고 articles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article.id 자, 그런데 이렇게 써도 결국에는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얘도 결국에는 이제 articles 자체가 1000개이기 때문에 이게 1000번 도는데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시점에서 돌았을 때 없으니까 그냥 둘 다 결국에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해결 방법이 있어요. 자,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int 한 다음에 articles size라는 변수를 따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값은 0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객체를 만들 때마다 여기서 1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1씩. 자, 그러면 1씩 증가시키고 여기다가 articles length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써준다고 하면 그러면 1, 2, 3, 4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객체가 또 추가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4 쓰면 얘도 어차피 1 증가되기 때문에 1, 2, 3, 4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즉 articles size라는 변수한테 뭘 주는 거예요? 야, 너가 그 객체물 객체 만들어주면 카운트를 네가 직접 세. 직접 적어. 근데 사실 이것도 얘가 이제 개수를 세고 있지만 코드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길어지겠죠. 자, 이게 바로 배열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 건데 일단 배열은 장점이 뭐예요?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묶을 수 있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배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진 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예를 들고 있는데 사진이 여러분들 집에 5만 장이 있는데 그거를 폴더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다?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제 찍은 사진 분류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관련된 데이터를 내가 그렇게 분류를 시켜놓지 않으면 사진 찾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열의 단점은 일단 사이즈가 무조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게시물이라는 거는 배열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를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자, 굉장히 불편하죠. 사이즈가 무조건 정해져 있어야 되고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실행되면 그 실행되는 동안 배열의 사이즈를 바꾸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게시물을 사용하다 보면 그 게시물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는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뭐 몇천 개, 몇억 개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배열로 사이즈를 정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매번 사이즈를 다시 늘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 방식이 뭐냐면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간단히 복사해서 이기셈 첫 번째 예신 거죠. 참고로 컨트롤 1 누르면 여기서 크리에이트 메서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프라이빗는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버전 1인데 이건 안 좋은 방식. 추천하지 않는 방식. 예제. 자,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예제를 증가시켜 볼 건데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 하시면 되고요. 예제 2. 자, 예제 1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방식이지만 얘도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자, 조금씩 깔끔하게 변형을 해볼 건데, 자,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articles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new array list 뭐 이런 식으로 써줄 거라는 거.
자, 얘는 뭐냐면 배열을 살짝 개조한 클래스라 보시면 되고, 얘를 쓰려면 여기 보면 어레이 리스트 올라가 있는 거 있죠? 그죠? 자, 근데 얘는 사이즈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정해져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근데 얘는 지금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을 때 add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 add라는 전용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new article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아티클 객체를 만들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자, 차이가 느껴지죠?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넣고 있는데, 그죠?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넘어서게 되면, 에러 난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넣어도, 뭐예요? 뭐라고 안 하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고무줄과 같아요. 그러니까 고무줄 바지랑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요. 계속. 그리고 늘어나는 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데이터를 집어 넣은 것만큼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마법의 장바구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add 하면 얘가 알아서 0번째에 들어가고 얘가 1번째, 그 다음에 얘가 2번째에 주소값에, 그러니까 그 공간에 값이 딱딱딱 꼽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하는 거, 즉 사이즈의 기억을 얘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예제 1번처럼 아티클스 사이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배열의 사이즈를 우리가 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넣을 때도 그냥 무지성으로 넣게 되면 아래에서 싹싹싹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t i는 0, 그 다음에 articles size라 쓴 다음에, 자, 배열은 length지만 이 array 리스트 같은 경우는 size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articles id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게 실행하려니까 에러가 나요. 즉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빼내려면 빼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ge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전용 함수. 그러면 articles get 해가지고 빼게 되면 다 뭐 나오냐면 지금 주소값 나오죠, 보이죠? 자, 주소값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하면 되냐면 article 한 다음에 articles get 해서 i번째 써서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한다? article.id 호출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array list라는 게 자바가 봤을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new article이라는 거는 article 객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자바가 봤을 때 얘가 article 객체인지 알까요? 몰라요. 왜냐면 타입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꺼낼 때 어떻게 꺼내야 되냐면 여기다가 article이라고 이렇게 형변을 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array list,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컨트롤 누르고 들어가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데이터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받냐면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습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요 new article도 다 오브젝트 타입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꺼내올 때는 이렇게 형변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 자, 1, 2, 3, 4, 5, 4 잘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래 코드 예제 2번보다 훨씬 더 깔끔한데 근데 이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계속 조금씩 개선을 해봅니다. 예제 3번 컨트롤 눌러서 크리에이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는 잠깐 지워주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걸 제너릭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너릭. 자, 지난 시간에 아까 제너릭 클래스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너릭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꺽쇠가 들어가요. 꺽쇠. 이렇게 꺽쇠. 앞에 꺽쇠가 앞뒤로 꺽쇠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아티클이니까 아티클 타입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티클 타입이다. 그러니까 타입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입을 지정해주면 이 녀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티클이라고 타입을 써주는 순간 뭐가 되냐면 add에서 내가 뭐 10 넣을래? 이거 안 됩니다. 타입에 대해서 정확해야 돼요. 아티클이면 아티클, 정수면 정수, 스트링이면 스트링,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고 데이터를 넣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add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으시면 되고요. 자, 가져올 때 뭐가 좋냐면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밑에서는 형변화를 해줬죠. 근데 얘는 형변화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면 끝이에요. 오히려 낫죠. 그렇죠? 왜냐면 타입 자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티클 여기다 빼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썼는데, 자, 예제 4번이 바로 실무 수준에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제 1, 2, 3 몰라도 돼요. 그냥 이제 요 단계가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만 그냥 흐름만 이해하시고 예제 4번 코드를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요것만 알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레이 리스트고
그 다음에 앞에 타입 똑같죠? 타입이 똑같은 경우에 여기 뒤에 타입 지워도 됩니다. 생략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레이고 뒤에가 어레이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어레이 생략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이걸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리스트라는 걸 쓰려면 여기 보이죠? 임포트. 얘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알고리즘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딩 테스트 사이트에서는 자동 임포트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트 쓰려면 이렇게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이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배열처럼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데이터를 몇 개 넣을래, 1000개 넣을래 하면 1000개 넣을 수 있고 10,000개 넣을래 하면 10,000개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배열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미리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즈를 초과하게 되면 배열은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뭐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스마트하게 데이터를 알아서 늘려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get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자,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포한 다음에 아티클, 그 다음에 아티클스라 쓰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문 돌릴 때 둘 중에 뭐 하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향상된 폼을 써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이용해서 써도 상관없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실무 수준에서 사용하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